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18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이제 개인 이야기죠. 제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2016년 9월 1일 날 입사해가지고 다녔으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 24 9년째입니다. 9년째고 만 8년이 이제 곧 다 돼갑니다. 금년 9월 1일이면 만 8년이에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축복을 2020년 4.15 총선이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두 달 뒤에 2020년 6월 달에 내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딴 데는 많이 해준 기억이 없고 우리 회사는 잘 돼야 되니까 또 다 잘 돼야 되겠지만은 뭐 내가 출근을 하니까 회사 우리 들어가는 그 정문에다가 내가 손을 대고 우리 회사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엄청 발전이 되고 있어요. 들어오고 내가 2016년 9월 1일 날 입사하고 그 뒤에 건물을 하나, 둘, 셋, 4개를 인수했습니다. 4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4개도 마지막 4번째는 엄청 큰 겁니다.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그 구역이 또 많이 늘어나죠. 뭐 늘어나다 보니까 봉급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데 비해서는 급료가 많습니다. 그 많다는 것은 물론 뭐 고액으로 받는 사람에 비하면은 적지요. 전문직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적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부산 서구로 돼 있으니까, 왜냐하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될 때까지는 내가 부산으로 거주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가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부산 서구청에서 구청 소식지가 와요. 신문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와요. 오면은 그걸 내가 봅니다. 부산 서구가 어떻게 이제 서구청에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그 구직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0개까지는 안 되고 한 7, 80개 정도 되나 이래가지고 회사가 쫙 이렇게 광고를 해요. 구인 광고가 있어요. 뭐 어떤 직종에 봉급이 얼마고 하는 일은 뭐 어디고 뭐 전화번호하고 뭐 조건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은 봉급란이 있잖아요. 봉급이 이제 이래 보면은 뭐 있는데, 지금 내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많아요. 내가 받는 봉급보다 많이 있는 거는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게 보통 보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일하는 것은 뭐 한 200만 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뭐 210만 원, 220만 원, 23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쭉 이래 있다고. 구청에서 사람 모집하는 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현재 받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딴 데 가려고 할 생각지도 안 하지. 가봐야 거기보다 적으니까. 회사가 자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워낙 내가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의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좋아하던 그 명언이 있어요. 일건 천하 무난사라고. 일은 이제 한결같이 건 부지런하면은 천하 하늘 아래 무난사, 나나는 어려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면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일 처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또 일을 또 하다 보면은 요령도 많이 생겨요. 뭐 나쁜 의미에서 요령이 아니고 노하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에는 일 처리가 30분 하던 것을 이제는 10분 뭐 이렇게 단축이 된다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능력이 뛰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두 사람 쓸 걸 한 사람 해도 되니까, 봉급을 또 회사에서는 그렇잖아요. 1.5배 줘도 되니까. 원래 내 별명이 1.5고 한 사람 반 역할을 한다고. 하여튼 뭐 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 들어올 때 비해서 회사가 4배 정도 확장됐어요. 그런데 내 혼자서 그 이제 4배 확장되는 것을 처리해 나가니까 봉급이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보는 눈이 있는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받는 봉급에서 일이 회사가 4배로 확장했는데 똑같은 봉급을 줄 수 없잖아요. 이 봉급이 6번 올랐어요. 6번. 공무원들은 뭐 해마다 오르지만 일반 기업체는 그렇지 않아요. 오르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특히 60세 이상이라고, 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그럴 때는 동결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자꾸 올려줘요. 동결 2번 됐습니다. 2번.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생산부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품이 엄청 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 오늘 만든 제품이 그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러시아로 가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포장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포장하러 온 사람이 10명이 넘더라고. 한 두세 사람 되는가 그렇더라고요. 아주 막 장정이라, 그냥 그 외국인들도 몇 사람 있더라고. 진짜 그 특수부대 출신들처럼 뭐 체격이 우람한 사람들이 말이지, 한 10몇 명이 와가지고 포장을 어제 일요일부터 하는데도 아직 다 못 마쳤어요. 포장하니까 굉장히 크대요. 보니까 막 엄청 크더라고. 진짜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예. 트럭도 아주 뭐 특수 트럭, 거기에다가 물건을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는데, 그 포장하는 데만 그냥 일반 포장이 아니고 하나의 집을 만들더라고. 막 그 바깥에다가 나무 판자를 다 입히고, 밑에도 입히고 위에도 입히고 이래 가던데. 예.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5시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오면서도 이제 담배꽁초하고 뭐 각종 쓰레기를 이렇게 쭉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부터 바로 우리 집까지, 바로 밑에까지. 이 아파트는 원래 깨끗한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보면은 담배꽁초하고 이렇게 이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지만은 청소부 눈에 안 띈 거 내가 또 건져내요. 근데 담배꽁초를 있다고. 휴지도 있고. 깨끗한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치우고 조금 이제 쉽니다. 정말 오늘 좀 하루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밤 10시쯤 되면은 막 피곤해서 잠이 오더라고요. 그대로 막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잠이 쏟아진다고. 그런데 내 욕심 같아서는 워낙 볼 게 많으니까, 그 이제 공희준 씨의 이제 그 정세 분석, 공희준 씨가 보는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논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내가 듣고 잡니다. 그분 후원을 못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찐자의 저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찐자는 이제 살찐자의 살자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의 저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저울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책을 그 공희준님이 썼어요. 그 모 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책을 사러 이제 책을 사면은 그 책 수익금이 공희준 씨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부산 시내 나가가지고 책방 이제 영풍문고하고 남포 서점 가니까 두 군데 다 가도 없더라고. 그래서 못 샀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서면에 가보면은 서면에 영광도서에 가보면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찐자의 저울. 그래 공희준 씨 이제 정치 분석 그걸 진짜 들으면서 보통 자는데 아침 새벽에 눈 떠가지고 다시 들어요. 왜냐면은 보통 그 듣다가 자버리니까 그 딱 이제 다시 들어보면은 듣다가 바로 잠드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 30분 정도 그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내가 뭐 들은 거 한 5분 정도 들으면 잠이 들어버려요. 금방 잠이 들어버려요. 아침에 새벽에 다시 들어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로 봐서는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우원식이가 이제 추미애를 누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죠. 나는 참 개인적으로 추미애가 되기를 진짜 학수고대하고 또 꼭 그렇게 되리라 믿었는데 추미애가 안 되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서운한데 뭐 우원식이도 그런 대로 또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몽고 김하병처럼 숨도 안 쉬고 그냥 그대로 이제 정광석화처럼 일을 하겠다 그랬거든. 이재명 대표가 실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제 국회 보면은 국회의장은 이제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참석 안 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됐고, 그러니까 야당만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이제 각 지역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제일 중요해요. 법사위원회. 전에는 김도비가 21대 김도비 국민의힘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걸 뭐 안건을 올리고 보류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법사위원회는 반드시 야당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도 꼭 반드시 가져와야 돼. 운영위원회를 가져와야 그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를 수가 있고 하는 그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방이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그 줄여가지고 과방이라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그 과방위원회 이제 이거 요 과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자리를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지. 추경호가 이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위하고 과방위는 야권에서 가져가라. 이제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 자, 그래가 결국 이제 회의가 안 되는 게 깨진 거예요. 어제 깨졌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또 기간을 두고 또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바로 속전속결로 없어 안 하면 가라 이거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이냐면은 무조건 거부권이거든.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 최상병
거부, 뭐야, 유공자, 민주유공자법 이것도 거부, 전세법 이것도 거부, 전부 다 거부를 하니까, 여기도 민주당에서도, 아, 그래, 그럼 우리 또 막 나가는 거야. 그게 거부하니까 여기도, 싫어? 그만둬. 그럼 법대로 할게. 국회 법대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어제 그 법사위원장에 이제 정청래가 되었고, 정청래가 사선이라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이제 그 박찬대, 민주당 현재 그 원내대표가 그걸 가져가 했고, 운영위원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은 이제 최민희라고 있어요. 최민희 재선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어제는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 외에 8개를 다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11개를 총 다 가져갔다고. 다 가져가고 총 18개인데 11개 위원장을 여기서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다고. 나머지 7개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것도 오늘이 11일, 내일 12일인가 그렇죠. 내일 12일. 아마 내일까지 국민의힘에서 대화하자. 대화 안 해가지고 안 오면 우리 다 가져간다. 법대로 하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법대로 거부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막 거부시키듯이 여기도 국회 법대로 안 해. 8개 안 해? 이제 7개 남았지. 7개 위원장 너가 국민의힘 가져가라. 근데 안 가져간다. 그럼 우리 가져간다. 이래 된 거라고. 지금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다 가져가가지고 이제 법 통과시키면은 또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할 더 거부권을, 안 그래도 거부권을 남발하는데 더 남발하게 돼 있다고.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데 말이지, 막 내처럼 육성으로 부르다가 마이크 잡고 밴드 있고 이러면 더 잘 부르잖아. 안 그래? 뒤에서 막 밴드 넣어주고 마이크 마이크도 보통 마이크가 아니고 에코 팍팍 울리고 말이지. 이러면은 노래도 뒤에서 리듬을 탁탁탁탁 이렇게 반주 넣어주면 엄청 잘 되거든. 그렇듯이 안 그래도 거부권을 남발하는데 국회 민주당에서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가방위를 비롯해가지고 18개 몽땅 가져가 버리니까 안 그래도 거부권 하는데 더 세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지금. 이 판이라고 지금. 이 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판이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거지. 어떻게 가느냐. 이래 가지고서는 죽어나는 거는 조조군사라고 참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지. 내 같은 경우야 다행히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도 받고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니까 허경영 신인님으로부터 이제 축복도 받고 명패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신인님의 축복으로서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좀 낫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그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자영업자들 기타 여러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멀쩡한데 이래 살아도 이자 주고 원금 갚아 나가고 이러면 참 어렵게 살아요. 나도 한 1년 정도 이 집이 매매가 안 돼가지고 이자하고 원금을 많이 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다고. 다행히 이제 백궁 소원석에 또 소원함에 그걸 편지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신인님의 은총으로서 집도 매매가 잘 되고 이래서 조금 내 같은 경우는 낫지만은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내보다 나이는 한참 어려. 한참 어리니까 60,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다 4살 적고, 조국은 내보다 한 7살 적다고. 적은데, 좀 철부지라. 두 사람 다 철부지라. 두 사람 다 철부지인데, 뭐 철부지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는 거는 당연히 철부지지. 철부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다 보면 그렇지만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오만불손하다고. 뭐 조국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래. 윤석열이 대통령이지.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고 조국 대표님도 그렇고 다 그 동생의 동생빨들인데, 그 조국 대표가 뭐 나름대로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두환이라면은 야가 그 조국이 말이야 막 무조건 나쁜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러면 안 돼.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12.12 사태가 일어나고 5.18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운명의 신이 그런 쪽으로 끌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인간적인 그 전두환이 인간 그 이순자 여사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텐데 일의 공은 그것을 명칭을 바꿔라 합천에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고. 안 되지. 그리고 저 뭐 국회의원이 이번에 됐잖아. 조국 됐는데 뭐 그 의원실이 뭐 화장실하고 좀 가까웠던가 바로 앞인가 옆인가 그건 몰라도 앞이 있으면 어떻고 옆에 있으면 어떠냐고. 옛날처럼 말이지. 그 조국이가 그 깜빵 생활 좀 했잖아. 그 젊었을 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교도 행정이 좀 열악했다고. 그 이해찬이 저 국무총리도 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고문이지. 이분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깜빵 생활을 오래 했거든. 이해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깜빵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열악하단 말이야. 진짜 그 재래식 화장실을 머리 위에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로 옆에서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 옆에서 밥을 먹는 거. 그 화장실은 재래식이라고. 재래식. 그때 그 조국도 아마 거기서 아마 깜빵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김대중하고 이해찬이가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교도 행정은 이해찬이가 김대중 대통령 되고 그 건의를 했다고. 이 교도 행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좀 개선을 하자. 이래서 교도소도 이제 좀 좋아졌다고. 많이 좋아졌지. 먹는 거 이제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정확한 시간에 나오잖아. 그 안에서 참 진짜 세상에는 참 배려할 사람도 다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의원회관에 있는 화장실은 진짜 호텔급이잖아. 응? 재래식이 아니잖아. 그리고 의원 화장실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안 가봐도 뻔하지. 호텔급 수준 아니겠어? 일반 그 고속도로 그 휴게소만 가더라도 화장실이 호텔급인데, 그 앞에 있으면 또 뭐 어때?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안 앉으면 딴 사람이 그 자리로 올 거 아니냐고. 딴 의원님이 그 자리로 올 거 아니냐고. 자기가 함으로써 딴 사람 여기 오면 자기가 마음이 괴롭지 않겠나?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딴 데 간다 하자고, 화장실 옆에 있다가 딴 데 간다 하자고, 그럼 딴 사람이 또 거기에 딴 어원님이 올 거 아니냐고. 그럼 자기 마음이 편한가? 오히려 제일 안 좋은 데 찾아서 가려고 해야지. 제일 안 좋은 데도 없겠지만은 마음을 그래 쓰면 되는가. 그리고 그 이분법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이 뭐냐니까, 전두환, 박정희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한다고. 물론 군부 독재야.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아, 우리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응? 일단은 독재를 하게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있었을 때 우리가 경제가 초고속으로 나간 거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없어도 뭐 잘 됐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깃방바 이런데 씨액벌레 자식들. 대천재란 말이야. 그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 중에서도 천재란 말이야. 하늘이 내신 분이라고. 물론 그래 하다 보면은 좀 웃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67년도인가 그때 8대 67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7대인가 8대인가 모르겠네. 그때 아주 부정투표를 좀 했다고. 왜냐하니까 삼성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정투표를 했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민원이 생기니까 이걸 좀 망가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저 독일에서 있는 그 유학생들 이걸 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김형욱이가, 그래서 참 진짜 그때 작곡가 윤 무슨 작곡가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얻어 터지고 맞고 그냥 비인간적인 취급받은 그런 사실도 있고, 인혁당 사건도 있고, 또 김기춘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간첩 조작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진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고통당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전 과정을 다 보라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말이지.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특히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건국을 했잖아. 그러나 난 다 좋게도 안 보고 다 나쁘게도 안 봐요.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근검 전략한 거라든지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무조건 다 나쁘다고만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도 공과가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지. 나는 김영삼 대통령에서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니까, 박철원이가 진짜 아무리 눈에 가시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을 홍준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사람을 얼반지기 뿌리니까 그건 난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부터가 이제 검찰들을 간을 캐줬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기무사, 중앙정보부 뭐 무시무시한 권력격차가 엄청 많았다고. 검찰총장은 아주 권력 수준으로 보면은 몇 번 되지도 않아. 한참 뒤인데 어느 정도 보니까 검사들이 힘이 확 커가지고 말이지, 괴물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위 날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죄를 지은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끔 해버린다고. 그렇게 썩다 보니까 검사만 썩나 판사도 썩지. 이 판사 진짜 돌대가리 같은 놈들 말이지. 이런 판사. 이번에 허경영 우리 저 총재님께서
20대 대선, 그러니까 2022년 상구 대선 때 텔레비에 나오셔가지고 이병철 회장님과의 관계,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일반적인 사람으로 들을 때 이게 진실이잖아.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집에 가게 된 원인이 뭐냐고. 그 이야기하면은 진짜 너무 길잖아. 여하튼 생략하고 고아다 말이야. 고아.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아버지는 허경영 총재님 태어나시고 6개월 뒤에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아버님께서 6.25 나기 3일 전에 6월 22일 날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한 2~3살 때 돌아가셨다고. 산후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천의 고아야. 그러니까 저 어제 그 최욱이라고 매불쇼 야가 참 저기 한동훈이 보고 어린애 이렇게 하는데 저거 누구냐, 저게 홍준표가 한동훈이 보고 어린애라 그러거든. 그리고 안철수는 이준석이 보고 어린애라 그런다고. 근데 최욱이가, 나 최욱 씨가 내보다 한참 나이는 어리잖아. 어린데 내가 그 사람을 나이는 어리지만은 존경해요. 왜 존경하느냐 하면은 성실하다고. 이 사람이 성실해. 그리고 이 매불쇼가 200만 구독자가 있기까지에는 엄청 노력을 해요. 그 1시간짜리거든 매불쇼가. 그런데 2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8시간, 10시간, 12시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루 24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샤워하면서도 준비하고, 밥 먹으면서도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고급스러운 정보를 줘야 한 사람이라도 이 유튜브 외에도 사람들이 볼 게 천지백갈이라고. 하늘이 별처럼 많다고 말이야. 텔레비전 하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KBS, MBC, 뭐 동양방송 요 3개밖에 없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일반 텔레비만 하더라도 한 100개가 넘어요. 바둑 텔레비. 바둑만 있나? 그 뭐고, 당구 텔레비, 골프 텔레비, 낚시만 전문으로 하는 건 낚시 텔레비, 종교 방송, 뭐 종교도 기독교 방송 그것도 1~2개가 아니라고 몇 개가 있고, 불교 방송이 있지, 가톨릭 방송이 있지, 강정선에 대한 그 방송도 있지, 또 뭐 종방도 있잖아. TV조선, 채널 A, MBN, JTBC, KBS, MBC 한 100개가 넘는다고. 100개가 일반 텔레비만 하더라도. 그리고 유튜브는 어떠냐고. 1인 1방송 시대인데. 하늘에 별처럼 볼 게 많다고 말이야. 그런데 매불쇼에서 2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욱 씨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성실성은 존중하는데, 그 최욱이가 아직 모르는 것은 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어제 최욱이 옆에 그 김갑수라고 머리 묶고 있는 그런 언론인가 이분이 있어요. 그분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분들이 최욱이나 김갑수나 그 최진봉 교수나 또 이제 각종 패널들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데 너가 노력을 했는가 한번 보라고. 진지하게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정성껏 읽어본 적이 있는가?
과연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렇게 사색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그냥 사색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좀 말했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천에 고하라고 머슴살이를 이렇게 머슴 아닌 머슴살이를 이렇게 14년 정도 이렇게 했고 그 어린 소년이 지게를 쥐고 말이죠. 사랑을 못 받은 게 없어. 그 인간적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삶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걸 느껴봤나? 어? 최욱이, 최준봉 교수, 김갑수, 패널들. 그래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잠잘 데가 어디 있어. 토굴 속에서 잤어. 토굴. 남산 여기 보면은 그 하수도 관 있잖아. 하수도 관 같은데 거기서 누워서 잤다고. 어떨 때는 서서 잤어. 서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서가지고 잔 적도 있다고. 그 이야기는 지금 너무 길어서 못하고 말이지. 그러나 한 번도 빼딱하게 나간 게 없어. 술, 담배 이런 걸 한 적이 없다고.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 산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사시다가 텐트가 한겨울에 바람에 불려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텐트가 날아가면 집이 날아간 거니까 그 텐트를 찾으러 밤에 가다가 그 산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니까 뼈가 부러졌다고. 뼈가 부러져도 뭐 병원 갈 입장도 안 돼. 그냥 한 달 정도 이렇게 눈을 녹여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겨우 살았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보통 이제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러는데 한 달 정도 굶었으니까 물만 먹고 살았으니까 눈만 빵긋할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텐트 차면서 텐트가 어디냐니까 홍제동 디산이야. 서울 홍제동 디산 연세대학교 디산하고도 연결된다고 해요.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대충 그래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산꼭대기 밑에서 원래 산 중턱에서 있다가 보니까 애들이 좀 놀러 와가지고 텐트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막 어지럽히고 하니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애들이 안 올라와서 그걸 옮겼다고. 그런데 그 밑에 내가 산동네 사는 사람인데 실내화를 팔아서 만드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년 허경영한테 돈은 줄 수는 없고 이걸 팔아가지고 실내화 10컬레를 주면서 팔아가지고 뭐 조금 보태라. 이제 뭐 학비를 하든지 뭐 그래 준 거라고. 그래 신발 팔러 간 거예요. 신발 팔러. 실내화를 팔러 장충동에 부촌이니까 거기 가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 했는데 차가 나오는 걸 보고 공부하고 있었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쫀살같이 가가지고 그 실내화를 팔기 위해서 가는 것이 처음 만남이었다고. 그래 보니까 아유 고양이 같아. 어령하고 그 진주하고
진주하고 진주 지수 마을하고는 지수 그 숭산 마을하고는 같은데요. 그리고 진주 지수 숭산 마을에 이병철 회장님의 누님이 그 집에 있었어. 그리고 누님 집에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 학교를 한 3년인가 다닐 때 그 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로 잘 알 거 아니에요. 고향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리고 허남근님,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아버님하고도 서로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갑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워낙 잘 쓰시잖아. 명필이지. 신인님의 그 필체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의 그 글 쓰는 걸 보라. 이 후리아들 놈의 새끼들아. 이병철 회장님은 제사를 지내니까 거기에 이제 축이라든지 지방 쓸 때 허경영 그 당시는 이제 청년이 된 거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고. 그러면서 삼성에 이제 어려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 다 해주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김신조가 내려오고 또 닉슨은 그 미군을 철수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아플 거 아니냐고. 그리고 참 8년 정도 했는데 좀 더 해가지고 대통령을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기반을 좀 더 잡아 놓을 텐데 야당에서는 이거 삼성 개헌한다고 막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말이지. 이북에서는 무장 공비도 내려보내고 울진 삼척에 무장 공비도 내려보내고 청와대에 김신조는 와가지고 박정희 모가지를 따로 오고 따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 닉슨은 미군을 철수한다 그러지.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그걸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잘 아니까 자주 만나셨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국을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도 하고도 잘 만났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을 옆에 두면은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소개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에 1969년도에 10월 달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느냐 말이야. 적석에서 비밀보좌관으로 채용을 했다고.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니냐고. 이 사실이지. 그리고 1975년도에 지휘봉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주었다고. 그 이야기를 2022년 3구 대선 며칠 전에 그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거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니까 이 판사들이 대가리가 뭐 들었느냐고. 그리고 고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담당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야. 이게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고. 그래서 1심, 2심 뭐 대법원에서 이제 또 뭐 판결이 나가지고 말이지. 이제 뭐 앞으로 10년 정도 21대 22대 대선에는 못 나간다. 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게 그래 안 된다고. 이 불노유를 이 MBC에서는 바로 보도해라고.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지금. 그 바람을 타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재심을 하든지 재심을 해가지고 판사가 정확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신분이니까 사면시키고 복권시키는 것이 하늘의 이치구나 이렇게 해주든지, 기타 여러 사정으로 대통령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리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세계 통일을 해 나가는,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드는 이 드라마는 재밌다고. 재밌단 말이야. 우리 얼마 전에 그 대조영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 최수종이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대조영이가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나라를 하나 만들었잖아.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죽을 고비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겪어요. 그러나 필경 어떻게 하냐고 만들었다고. 필경 통일 전 세계다 말이야. 그 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가리가 똥만 찬 그 판사 같은 놈들이 이제 뭐 앞으로 10년간 이제 정치에 뭐 피선거권이 박탈시켰다 이러지만은 이거는 얼마든지 뒤배나 사이 할 수 있는 거야. 직접 이런 걸 다 겪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앞으로 판사들은 이제 노가다 하면 돼. 노가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앞으로 직업을 다 바꿔야 돼. 그래야 된다고.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 그리고 이제 그 114 걸면은 그 전화 교환은 있었다고. 지금 전화 교환 없잖아. 버스 안내양이 누구냐고. 없지. 그렇듯이 앞으로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아예 없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있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얼마나 이 세상이 바뀌겠느냐고 보라고. 응? 첫째 이제 허경영 총리는 필경 통일 전 세계다 말이야. 그것도 금년 빠르면 내년이야. 필경 통일 전 세계라고. 그러면은 일단 국민 배당금부터 준단 말이야. 그리고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씩 받게 되면은 범죄가 한 80%는 없어져요. 고소고발 못하도록 돼 있다고. 구조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고소고발을 안 하도록 해버려. 시스템 자체가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려. 싱가포르보다 100만 배 깨끗한 나라가 되고 일본보다 고소고발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판사, 변호사, 검사, 교도관이 전부 다 전직을 해야 돼. 전직을. 직장을 바꾸든지 그래야 돼요. 교도관들은 공무원이니까 딴 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자, 이제 뭐 8시 넘었으니까 좀 늦었네. 집에서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와, 이래 안 오라겠는데. 자, 하여튼 결론은 나와 있고 필경 통일 전 세계 2025년은 내년이야 아시아 통일이 되고 2030년에는 세계 통일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어제 아래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서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가. 얼마나 재밌겠어. 지켜보자고. 허경영.